영끌 말고 우운끌 하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쨌든 명리학이라는 게 뭔지 대충 나는 명리학이 뭔지 알아. 이 정도는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전 사주풀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 사주풀이를 접할수록 점점 여러분의 운명학에 대한 이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이해도도 더 높아집니다. 자, 실전 사주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주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의 사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접할 때 곤명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접할 때 곤명, 건명 이런 식으로. 자, 곤명은 여성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성분의 사주를 뜻할 때 곤명 이렇게 표시하고, 남자분의 사주를 뜻할 때는 건명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자, 이 사람 사주를 딱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사주의 글자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사람의 일주는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주. 무슨 일주입니까, 이분은? 땡땡 일주, 두 글자. 기축일주. 그렇죠? 연월일시 중에서 일에 해당하는 두 글자를 읽어주면 돼요. 저는 아까 정축일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기축일주. 그럼 카페에 가서, 제가 만들어둔 카페에 가서 기축일주를 검색을 해봐. 그러면 기축일주의 보편적인 특성이 쫙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다 핵심들만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 놨으니까, 기축일주는 보통 이러한 성질,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일주는 기축일주. 그 다음에 이 사주 8글자 중에 미니미가 뭡니까? 미니미 자리가 어딥니까? 미니미. 예. 기토. 이게 미니미죠. 이게 미니미. 자, 그럼 이제부터 갑니다. 보약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강, 신약을 알아내야 되니까. 자, 기토가 미니미인데 같은 군복이 있는지 보십시오. 노란색 군복. 있다 없다. 일단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지. 20점 자리에 있고 30점 자리에 있고 10점 자리에 있고 10점 자리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합치면 30, 50에 60에 70점. 와. 이게 그냥 같은 군복만 해도 이미 70점이야. 이미 신강사주다. 그렇죠? 이미 신강사주. 근데 우리가 같은 군복만 본 게 아니라 원래 사주 해석할 때 위생병도 봤잖아. 그렇죠? 나를 살려주는 위생병. 토오행이니까 화생토, 얘가 위생병이구나. 화오행이. 그럼 화가 또 10점까지 있네. 그러면 80점이야. 총 80점을 얻은 사주야, 이 사주는. 그렇죠? 그러면 신강사주입니까? 신약사주입니까? 완전 강하지. 신강 중에서도 완전 강한 사주. 자, 그러면 화토가 더 필요하다, 안 하다, 이 사람은? 안 하다. 그렇지, 안 하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이 사람은 더 이상 화토가 필요 없는 사주. 화토를 밀어내야 돼. 빼내야 되고, 화토가 필요 없는 사주. 기피해야 돼. 그래서 기신이야. 독약이야. 이 사람한테는 화토가 독약인 거야. 독약.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황토 찜질방에 가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화토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운이 바로 황토 찜질방 아닙니까? 안 좋지, 안 좋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건강 봅시다, 건강. 이분 지금 토오행은 과다입니까, 아닙니까? 과다지, 과다지. 30점만 돼도 과다라니까. 예. 근데 이미 토가 뭐 60점이잖아, 지금. 완전 과다지. 그러면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건강표에 가서 보면 비위가 약해서 토할 것 같다. 아까 제가 그렇게 외웠죠. 비장, 위장, 대표적인 장부. 이분도 비장, 위장 관련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그 표에, 건강표에 토 부분에 토 과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남들보다 높다. 네, 높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8글자 중에 오행 중에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없는 게 보여. 나는 바로 8글자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목오행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목오행이 없을 때도 문제 생길 수 있다 없다 했다잖아요. 그죠? 목오행이 없어도 목오행에 해당하는 신체 장부나 관련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니까.
근데 아까 목 기억나십니까? 나무로 만든 간담. 그죠? 목오행은 간과 쓸개, 간담, 장부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 경우에는 목오행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신체, 장부, 토오행에 대한 건강도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사주다. 자, 월지 지장간을 딱 보니까 신정무 세 글자가 들어있네. 신정무 세 글자가 2층에 혹시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응? 없다. 없죠, 그죠? 신정무 세 글자가 없다. 없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이 월지 자체가 그냥 격이 됩니다. 격. 월지 자체가. 그럼 월지가 겁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겁재격이야. 그냥 겁재격.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일단 겁재에 관련된 기운이 강하겠다. 그렇죠? 겁재는 뭡니까? 투쟁, 경쟁심 뭐 이런 거거든. 이 사람은 겁재에 해당하는 기운이 아주 강한 분위기겠구나. 그리고 점수로만 봐도 겁재 30점, 40점, 그죠? 겁재 40점에 비견 20점, 30점이야. 근데 비겁은 제가 음양만 다를 뿐 비겁은 같은 계열이잖아. 비견 겁재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고집이 엄청 세신 분이야, 일단. 근데 고집이 나쁜 의미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집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또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아무튼 고집이 엄청나게 세신 분이고, 경쟁심 이런 것도 세신 분이고, 동료와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키워드도 강한 분이야.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런 기운이 비겁입니다. 바로 이분은 그래서 1순위가 비겁의 기운이야. 비겁의 기운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이분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있는 거 보면 정인도 있고 상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 카페 가서 정인은 뭐더라? 탁 쳐보면 되고, 상관은 뭐더라? 탁 쳐보면 되고, 쳐보면 이분의 나머지 기질들도 다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강한 기질이 바로 비견겁재의 기질입니다. 이분은 그냥 볼 것도 없이 1순위 비견겁재의 기질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이야. 그럼 이제 카페에 비견겁재가 어떤 뜻이며 또 어울리는 직업군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적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거 망신살, 이거를 많이 오해하십니다. 아이고, 저거 있으면 망신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망신살을 왜 이름을 망신살로 지어놨냐면 아까 목욕하고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 이런 망신살이 있는 분들도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숨어 있는 사람은 망신당할 확률이 적죠. 예컨대 음주운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좀 숨어 댕기는 사람, 그리고 덜 알려진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조용히 집에 가버리면 그만인데, 유명인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망신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 내 몸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살이 있다고 해서 망신을 당한다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내 몸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될 해석의 그겁니다. 아까 묘 제왕은 했었죠. 그 다음에 이분도 재고귀인 갖고 있네. 그렇죠? 이런 살들, 괴강살 뭐 이런 살들 궁금하면 다 카페 가서 하나씩 쳐보면 돼. 조금 그래도 짧게 설명하자면, 괴강살은 뭐냐면 괴수 괴자입니다. 우두머리란 뜻이야. 강, 북두칠성 강자, 북두칠성의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러니 이분이 여성분이지만 우두머리 스타일이라는 거야. 우두머리 스타일이고 비견겁재의 기운이 매우 강한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한 거야. 그래서 목오행이 아까 없었고, 화오행, 고립, 토오행 과다했고, 이런 거 건강 볼 때. 근데 이걸 내가 왜 캡처를 해 놨냐면, 플러스 만세력 상에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적혀서 나오긴 하는데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이것도 컴퓨터 안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또 틀릴 때도 가끔 있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용신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틀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용신이 금수가 맞는지 볼까요? 맞지? 이 사람은 화토를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화토 나머지 금수 그리고 목오행이 이 사람에게는 보약입니다. 예. 근데 보세요. 금수는 그나마 한 개씩 갖고 있고 목오행은 없잖아. 목오행이 필요한 사람인데 목오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이분은 목오행이 그래서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러면 목오행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돼. 아까 뭐 있었습니까? 개운법 있었잖아. 숫자, 목오행에 해당하는 숫자, 글자, 색깔, 자연의 요소들 이런 걸로 내 몸 가까이에 목오행을 계속 끌어다 당겨줘야 된다. 자, 이건 아까 이제 일주, 이분이 기축일주였잖아요. 기축일주의 특성, 카페 가면 찾아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카페에 다 적혀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읽어보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카페에 다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카페 가서 긴 글자니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 월운의 흐름이 딱 적혀 있는데 2023년 한번 볼까요? 아까 이분의 보약이 기억납니까? 화토가 독약이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보약이야. 자, 개묘년 보약이 들어옵니까? 독약이 들어옵니까? 이분에게 보약이지. 화토는 독약이고 나머지 보약이라 했잖아. 그렇죠? 2023년은 이 사람은 보약이 들어오는 때구나. 도로로 치자면 고속도로의 때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 더 중요하다 했잖아. 그렇죠? 자, 이분은 2023년에 편재 그리고 편관이 들어올 때야. 편재 편관을 보너스로 하나씩 더 부여받는다 보시면 돼. 그럼 편재는 치우친 재물이랬잖아요. 막 투자, 투기. 그래서 이분은 2023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딘가 막 투자하고 싶은 이런 기분이 많이 든다고. 이럴 때 특히. 그 다음에 관의 기운도 막 강하게 들어올 때. 관의 기운은 뭡니까? 관직 내에서의 어떤 승진, 그 다음에 이직의 문제라든지, 관직 내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관재수. 관재수라는 건 뭐랬죠? 싸움이 일어나거나,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거나, 이런 게 다 관재수야. 자, 이런 글자들이 2023년에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아까 기축일주였죠? 기축일주. 자, 보세요. 기축하고 이렇게 묘, 개, 이 글자들이 만나서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어렵다 했던,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던 합형충파해 원진 그 부분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면 저는 이미 그 글자들의 조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축, 기하고 개가 만나면 충이 있습니다. 기, 개, 충. 그 다음에 축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저는 알잖아. 왜 그 표를 안 봐도 저는 다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외우고 있을 뿐인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그 표를 딱 꺼내놓고 보면 돼. 그냥 기축일주니까 기하고 개가 만났을 때 뭐가 있나를 표를 보면 되잖아. 그럼 기계 충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이때 2023년에는 기계 충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기하고 개가 만나면 충이 있다 했잖아. 근데 충이 편재에서 충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편재에 충이 붙었다고 올해? 그럼 나 투자를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충이 어디에 들어오느냐도 우리가 곰곰이 고려해보는 이게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기축일주에 축하고 묘는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대운을 한번 볼까? 대운에 기축일주가 병오를 만났다. 기하고 병이 만나면 뭐가 없어. 근데 축하고 오가 만나면 축오 원진 아까 있었어. 그래서 뭔가 이때 이 시기에는 뭔가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딴 때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딱 고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합형충파해 부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처음 보는 글자들이고 그 표를 외우지 못해서 일 뿐이야. 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차이도 사실 나는 그걸 외우고 있고 여러분은 외우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 표를 보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달력을 보면서 일진을 한번 보는데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날짜를 좀 잡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보약을 쓰는 거지. 이 사람에게 화토는 독약이었잖아. 그렇죠? 일단 화토를 빼. 화토가 동시에 들어오는 날짜를 착착착 빼는 거지. 그럼 그 이외의 글자들은 이 사람에게 일단 보약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토가 동시에 들어오는 때 또는 화토가 절반씩 들어오는 때 이런 때를 웬만하면 다 빼고 나면 나머지 글자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화토만 빼면 되니까 이런 때도 괜찮고 경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딱 보면서 골라줘.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고급스럽게 날짜를 더 정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화토를 빼고 날짜를 여러 개 딱 골라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마지막에 그 형충파해 글자 조합이 있죠? 그거가 어디에서 충이 생기고 이런 거냐 그런 것도 빼주면 이제 나머지 딱 제일 좋은 날짜들만 남는 거예요. 그 날짜를 해주면 돼. 그러면 웬만하면 나에게 좋은 날짜를 고르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진도. 자, 이제 한 명 풀어보니까 싹 이제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다음 가봅니다. 겉명 적혀 있네. 남자 사주라는 겁니다. 가수고 성악가네. 가수고 성악가. 딱 보니까 이미 여기 보는 상관, 목욕, 역마살 많이 돌아다니기가 좋은 사주. 상관, 식신, 말빨, 노래 이런 게 다 식신상관이랬잖아요. 이런 카드들이 이미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수를 하려면 역마살 많이 돌아다니는 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금여성 기억나시나요? 금으로 된 수레를 탄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천의성. 하늘이 내린 의사라는 뜻인데 내가 의사라면 더 좋고 의사가 아니더라 해도 마치 나는 사람들을 치유할 목적으로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사람. 천의성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늘에서 내린 의사인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가수니까 노래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갖고 살면 돼.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남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의 연월 일시 일주는 을사일주네. 그렇죠? 을사일주. 미니미는 을목, 일주는 을사일주. 카페에서 을사일주 쳐보면 을사일주 대표적인 특성이 나올 것이고, 자, 미니미가 을목이다. 같은 군복이 있습니까? 같은 색깔 군복. 10점 옆에, 그죠? 그 다음에 목을 생해주는 거는 수생목, 그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물이니까 수생목. 그러면은 이 전쟁터에서 위생병은 어디 있나 찾아보십시오. 위생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8글자 중에 수오행이 수생목 없다. 그러면 합쳐봤자 10점이네. 그렇죠? 자, 그럼 신약입니까? 신강입니까? 신약, 그죠? 신약. 신약이면 이 안 그래도 약한데 기운을 더 빼야 돼? 아니면 기운을 보태줘야 돼? 보태줘야지. 어떤 기운 보태줘야 돼? 수목의 기운을 보태줘야지. 그래 이 사람이 힘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의 보약은 수목이구나. 수목. 그렇죠? 자, 일단 보약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 찾아봅니다. 격. 월지지장간에 딱 보니까 경신 2글자가 있네. 이 2글자가 2층에 있는지 보십시오. 2층에. 있다. 어떤 거? 이 글자 있네. 그렇죠? 신. 2층에 얘가 뿌리를 내렸어. 편관. 이 사람은 편관격. 편관격에 해당하는 기운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점수로만 봐도 편관 점수가 30점, 10점 합쳐서 40점. 편관이 있다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 20점에 식신 10점. 식상이 30점. 이 사람은 보니까 관의 기운과 식상의 기운을 써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이겠다. 그렇죠?
관의 기운과 식상의 기운을 써야만 행복해지고 또 본인이 가장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기운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목욕이나 역마살 이런 기운들 고려해주면 이분의 무기들, 아주 강한 무기들이 뭔지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건강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없는 오행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수오행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 오행도 문제될 수 있다 했으니까 수는 대표적인 게 신장 방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오행에 해당하는 건강 문제가 남들보다는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남들보다는 높으니까 미리미리 주의해 주면 되고, 약간 과다한 것도 있네, 점수로 봤을 때. 그리고 카드가 석 장이나 되는 거 보니까 찾아보실래요? 그렇지, 금오행. 금오행은 과다로 인해서 문제 생길 수 있어. 대장과 폐가 금오행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담배 안 피면 좋습니다. 안 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도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을사일주에 대한 특성인데 이걸 지금 읽어볼 게 아니고 카페에 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을사일주니까 을사일주고 아까 신약사주다, 수목이 필요하다까지 우리 했어요. 수목이 보약입니다. 자, 2023년 개묘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개묘년에 수목오행이 딱 들어오네? 보약이다. 그쵸? 보약. 이분은 또 가수니까 특히 올해에 좀 뭔가 야심차게 도전해봐도 좋겠다, 그쵸? 보약이 들어올 때니까. 예. 그 다음에 을사일주니까 을하고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 뭐 안 좋은 게 없다고. 사하고 묘가 만나도 뭐가 안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에 좀 야심차게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올해 보너스 카드가 편인 비견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하고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혼자 있으면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해에 이 사람이 편인 들어오고 비견 들어오네? 그러면 카페에서 편인 부분을 찾아서 가면 거기 맨 밑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섬세하잖아. 시절 운에서 편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착 적어놨다고. 그러니 여러분은 솔직히 그냥 내가 마련해둔 그 꽃감 항아리에 와서 그냥 꽃감 싹싹 빼먹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그냥 하나씩 빼먹으면 돼. 그냥 시절 운에서 편인이 들어왔을 때, 시절 운에서 비견이 들어왔을 때 카페 가서 비견 부분에 가서 맨 밑에 가면 내가 다 해놨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달력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 만약에 날짜를 하나 뽑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은 수목이 필요한 사주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목이 동시에 들어오거나 이런 날을 착 찾아보면 된다고. 수목이 이런 날, 이런 날, 그렇죠? 이런 날. 이런 거를 몰라서 안 할 뿐이에요. 알면은 활용해야 좋지. 그래야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여성분이고 곤명. 의사네, 의사분 사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일주는 신축일주, 미니미는 신금. 같은 군복이 있습니까? 같은 미니미와 같은 색깔의 군복 없다. 빵점. 그 다음에 토생금이야. 토생금. 그러니까 토오행이 이분에게는 위생병이 된다. 위생병은 있네 보니까. 맞네. 몇 점? 20, 30, 40, 50, 60점. 자, 신강사주인가요? 신약사주인가요? 예,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금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렇죠. 토금이 필요 없는 사주.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금이 필요 없는 사주. 딱 찾았고. 그 다음에 딱 12운성 보니까 이분도 목욕이 있네. 목욕. 그러면 의사분이지만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은근히 또 좋아하는 분이야, 이분도. 의사지만. 그리고 지살. 지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살들 다 하나씩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역마살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뜻이니까
요것도 많이 돌아다녀야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분도 금여성이 있네. 금여성. 오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천의성. 의사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천의성을 활용하면 가장 잘 자기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 양인살 있죠? 양인살. 이게 양자의 칼날 인자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주를 보고 옛날 사람들은 흔히 칼을 사주에 칼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좀 안 좋게 해석했었는데 이런 분 의사인 분이 이렇게 사주에 칼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좋지. 예. 그 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런 천의성을 갖고 있는 분이 진짜로 의사인 사람은 아주 자기의 사주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격을 한번 찾아볼까요? 월지지장간에 무, 갑, 임 세 글자가 있네. 2층에 있습니까? 같은 글자가? 있다. 무. 이게 그죠? 이 사람은 정인격이야. 정인격. 학문과 예술의 기질이 강하다.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뭐. 그리고 그거 말고도 격 말고도 보세요, 여러분. 편인, 정인. 그냥 공부, 학문과 예술의 카드야, 이분도. 그냥 1순위 기질이, 써야 될 기질이. 그죠? 예. 이렇게 딱 사주만 들여다 봐도 이분의 대충의 기질, 어떤 거를 그렇지. 주무기로 사용해야 될지가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보면. 건강 봐야지, 건강. 딱 봐도 토오행은 너무 과다하다, 그쵸? 본인은 의사이지만 그래도 본인도 잘 챙겨야 돼, 건강을. 없는 건 혹시 없나요? 없는 거? 오행 중에? 그렇지. 화오행은 또 없네, 이분은. 그럼 화는 아까 뭐였습니까? 심장, 소장. 그쵸? 그리고 보통 혈관 개통, 이런 게 다 화오행이거든. 반드시 건강도 챙겨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축 일주의 보편 특성, 카페 가면 다 나오고. 올해가 계묘년. 아까 이분은 신강사주였으니까 토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주. 그럼 토금 빼고 나머지는 다 이분에게 보약입니다. 그렇죠?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눈에 빡빡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에 시절운에서 식신을 만났다. 시절운에서 편제를 만났다. 나 기억이 안 나.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카페 가서 꽃감을 빼먹어라. 예. 카페 가서 식신 부분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제가 시절운에서 식신 해석법 딱 해놨다고. 편제도 마찬가지. 시절운에서 편제. 아까 편제 얘기 잠깐 했지만 시절운에서 이렇게 편제 들어올 때는 어떤 기운이 막 울쑥울쑥 한댔습니까? 투자하고 싶고, 막 도전하고 싶고, 어디에다 막 투자 또는 투기 막 하고 싶어지는 기질이 막 들어올 때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본인이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축, 신계 만났을 때 합형충파에 없다. 축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외우지 못하지만 표를 보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자, 달력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날을 뽑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분의 보약을 알아야 돼. 보약. 그리고 독약을 알아야 돼. 이분은 토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날 토만 들어오는 날, 그다음 토금이 들어오는 날, 이런 날 굳이 골라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굳이 골라서 할 필요가 없지. 예. 그게 바로 현명하다. 현명하다. 그죠? 자, 사업가 건명이네요. 남자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네. 한번 볼까요? 자, 신해일주입니다. 신해일주고 미니미가 신금이야. 같은 색깔의 군복 찾아보십시오. 있다면 점수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색깔의 군복. 몇 점? 30점. 그쵸? 10점, 10점, 10점. 30점을 얻었고, 토생금. 위생병이 토오행인데, 토오행이 한 개 딱 있네. 그쵸? 그쵸? 맞죠? 예. 10점. 합치니까 40점이 됐어. 40점은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40점도 신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뭐냐면 신약 사주면
토금이 필요한 사주입니까? 필요 없는 사주입니까? 필요하죠. 근데 보세요. 필요한데 이미 금이 좀 넉넉해 안 해? 그쵸? 이 사람 사주에 금만 놓고 보면 금은 좀 넉넉해. 그쵸? 그러니 금도 이 사람에게 보약은 맞는데 금보다는 그러면 토를 좀 더 우선시 해야 될 보약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조금씩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토금이 필요한 사주는 맞지만 이미 사주에 보니까 금을 넉넉하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 금보다는 토를 좀 더 우선시 해야 좋은 사주가 되겠다. 그쵸? 아무튼 토금이 필요한 사주야. 토금 필요한 사주고. 격 찾아봅시다, 여러분. 무병갑이 지장간으로 있고 2층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 좋은 예다. 지장간에 투출한 게 여러 개가 있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무병이 두 개 다 2층에 있죠? 맞죠? 근데 무는 같은 기둥에 있고 병은 다른 기둥에 있어. 그럼 어떤 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같은 기둥. 그렇지. 같은 기둥이 우선시야. 그러니 이 사람은 정인격. 정인격. 정인격이고, 점수로는 겁재가 30점, 정제가 30점이네.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재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근데 특히 이렇게 정제가 있으면 더더욱 좋죠. 뭔가 정규적인 장사를 하려면은, 편제는 투기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진짜 투자업을 한다든지 물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울리고, 정제는 따박따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간에 이렇게 재자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재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겁재. 겁재는 뭐라 했습니까? 경쟁, 동료, 투쟁, 이런 게 겁재라 했잖아요. 재물, 이름 자체가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겁재가 있는 분들은 남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이야. 이기지 않으면 내가 뺏기게 돼 있어.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게 사업이지 뭘.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있는 분들은, 겁재가 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은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남들에게 내가 재물을 뺏기지 않게끔 해야 돼. 그게 숙제야, 숙제. 겁재가 있는 분들은 남들에게 사기당할 확률이 남들보다는 높고, 남들과의 다툼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거기서 뺏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뺏어야 돼. 예. 나쁜 짓을 하는 뜻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겁재는. 그 다음에 제왕이 두 개나 있네. 제왕. 그 다음에 목욕도 있고, 망신. 목욕의 망신. 이 사람은 막 내 몸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달인 사람이야. 예.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 그런데다가 제왕이야 또. 내가 왕이야. 이런 기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운은 조금 캄다운 하지 않으면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 근데 그런 일을 하면은 좋은데, 또 사업가잖아, 사업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는 약간 캄다운 하는 게 좋습니다. 제왕의 기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역마, 사업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는 거는 좋지.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이분도 금여성이 있고, 금여성이 있는 사주 위주로 내가 뽑아왔나 봐요, 보니까. 예. 금여성, 금으로 된 수레를 탄다. 근데 이게 있다고 무조건 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지만 사주에 금여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잘 살리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가 금여성이 있는 사주인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고, 처음에.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토금이 필요한 사주라 했습니다. 토금이 필요한 사주. 한번 봅시다. 신해 일주고, 개묘년 2023년에 신해, 신과 개가 만나면 합형충파해가 없어. 그죠? 신해 일정, 신해. 신과 개가 만나면 없고, 해하고 묘가 만나면 있어. 아까 해묘미 삼합이 있었습니다. 해묘미 삼합에 플러스 알파로 목오행이 생기는데, 미가 없어도 해묘만 만나도 반합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개묘년에는 이분에게는 목오행이 좀 더 활성화되는 때가
개면염이. 근데 이분에게는 목오행이 용신이 아니잖아. 그쵸? 토금이 필요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그러니 올해가 도로로 치자면 자갈밭이야. 비포장 도로야. 도로로 치자면. 그러면 올해는 약간 과속해서는 안 되는 때겠다. 그쵸? 비유를 이렇게 하면 쉬워, 여러분. 고속도로일 때는 스포츠카를 꺼내가지고 속도를 좀 빵 밟아도 되는 때고, 자갈밭에 여러분 람보르기니 끌고 나오면 어찌 됩니까? 차 밑바닥 다 내려가죠. 그쵸? 예. 자갈밭일 때는 경운기를 끌고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해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사륜구동을 타고 안전운전을 하거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해가 이분에게는 고속도로는 아니다. 예. 그러니 과속하기에는 힘든 해다. 그러니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식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때다. 편제가 들어오는 때다. 그럼 이제 카페에서 식신, 시절운에서 식신이 들어올 때 무슨 뜻이겠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달력에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일까? 토금이자 토금이죠. 토금 위주로 있는 날짜들을 쫙 뽑아낸 다음에 형충파해, 원진 이런 게 없는 게 언젠가 찾으면, 웬만하면 그날 뭘 해주면, 그죠? 확률이, 우리는 확률을 원하는 거니까 확률이 높겠다. 파도가 하나도 없는 바다에 나가서 막 파도를 타려고 물 첨벙첨벙 해봤자 너무 힘만 들 뿐이고, 그죠? 예. 언제쯤 파도가 좀 들어오는 날이다 이런 걸 알고 나가면 확률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확률은. 자, 이렇게 몇몇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주를 여러분이 풀어보고 접해볼수록 점점 여러분의 이해도는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카페에 와서 꽃감을 하나씩 빼 드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몇몇 사주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